자, 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56강 8.15 강복과 통일정부 수립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사별로는 드디어 현대사로 접어들게 되죠.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만 해도 일제강점기 그리고 각 시대별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가 강복을 맞이하고 나서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가는 과정을 시작으로 해서 현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1940년대로 접어들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패망이 예상되게 됩니다. 이에 일본이 패망했을 경우에 어떻게 정부 처리 문제를 논의할 것인가 이를 두고 국제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대표적인 국제회의를 갖다가 먼저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여러 국제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국제회의로는 첫 번째 카이로 회담이 대표적입니다. 카이로 회담이 되겠죠. 카이로 회담이 개최되게 되는데 1943년도에 개최가 되죠. 이 카이로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최초 독립을 언급했던 회담이 이 카이로 회담이고,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적당한 시기에 한반도, 한국을 독립시켜주자, 이런 내용이 짧게 오고 가게 됩니다. 이후 얄타 회담이 추가적으로 개최되게 됩니다. 이 얄타 회담에서는 45년도에 개최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미소가 비밀리에 38도선에 대해서 언급을 갖다가 하게 되고, 또한 이후 다시금 포츠담 회담에서 15년도 역시 개최되는데, 여기에서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한 대표적인 국제회의가 되겠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와 연관성 있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강복 이전에 우리나라의 독립과 연관된 대표적인 국제회의로는 카이로, 얄타, 포츠담이 있더라.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국제에서도, 국제사회에서도 이렇게 논의가 오고 갈 때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패망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국가 건설을 위한 준비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가 건설을 위한 여러 단체들이 조직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도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전통적으로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단체가 있죠.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누구에 의해서? 김구에 의해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으며, 이 단체는 대표적인 민족주의 계열의 단체다. 민족주의 혹은 우익 계열의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중국 북쪽, 즉 화북지방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김두봉을 필두로 해서 조직된 단체가 있죠.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단체가 김두봉에 의해서 조직되게 됩니다. 언제 만들어졌냐면 1942년도에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 단체는 성격상으로는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주의 계열의, 즉 자익 계열의 단체가 되겠죠. 그러던 중에 드디어 비밀리에 국내에서 이 단체가 좀 중요합니다. 즉 여운형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드디어 국내에서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단체가 조직되게 됩니다. 1944년도에 조직된 단체로서 누가 조직했느냐? 여운형이라는 분이 중심이 돼서 자익과 우익을 연합해서 만든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국내 그리고 국외 쪽으로도 여러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제 한국의 강복에 대해서 조금씩 논의가 오고 가고 있던 시기에 일본이 갑작스럽게 항복을 갖다가 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그 시기가 언제냐? 너무나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 시기는 즉 보시면 지금 저를 갖다 그려보면 1945년 드디어 8월 15일 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갖다 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드디어 항복을 갖다가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 미군과 소련군이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구실로 한팔도선을 기점으로 해서 한팔도선 이북 지역으로는 소련군이 통치를 하게 되고 38도선 이남 지역으로는 미군이 통치를 하게 돼. 사실 그 소련군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간접 통치를 하게 되고 38도선 이남 지역에서는 미군 같은 경우는 미군이 직접 통치를 하는 미군정 시기로 넘어가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미군과 소련군이 오기 전에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즉 이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단체가 일본이 급작스럽게 항복을 하자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이름을 조선건국동맹에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바꾸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단체로 바꿉니다. 이게 언제냐? 시기적으로는 1945년 8월 달에 각 강복을 맞이하자마자 이런 단체를 갖다가 만들고 국가를 선포를 하게 됩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선포를 하게 된 거죠.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선포를 하게 되지만 미군이 이를 갖다가 인정을 해주지 않죠. 어쨌든 이러한 변화 속에 드디어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를 두고 1945년 12월 달에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바로 소련 모스크바에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개최되게 됩니다. 삼국 외상회의가 개최되게 되고 여기에서 삼국이라고 하면은 미국, 소련, 영국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 결과 결정된 내용이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겠다. 첫 번째, 일단은 먼저 임시 민주 정부를 설치하자. 그리고 두 번째, 직접적으로 이 한국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으니 최대 5년간 무슨 통치를 실시하겠다? 신탁 통치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임시민주정부 설치를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를 갖다가 설치를 하자. 이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즉 이에 따른 특히 이 신탁 통치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에 따라서 처음에 자익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반탁 운동을 벌이다가 이후 무슨 운동으로 바뀌게 되냐면 찬탁으로 바뀌게 되고 반대로 우익 세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반탁 운동을 갖다가 벌이게 되면서 이 자익과 우익의 갈등이 심화되게 됩니다. 특히 자익 세력들은 이 임시민주정부 설치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에 우익 세력들은 이 신탁 통치에 초점을 두면서 이 자익과 우익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그 결과 국내에서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자익과 우익의 갈등이 심화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되겠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계속해서 이 자익과 우익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일어나던 중에 어쨌든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임시민주정부를 갖다가 수립하기 위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46년도 3월 달에 개최되게 됩니다. 현재 46년 3월 달에 드디어 임시민주정부를 갖다가 수립하기 위한 1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줄여서 공의라고 적습니다. 이 미소 공의가 개최되게 되는데 끝내 합의점을 보지 못하고 결렬되고 맙니다. 그러면 왜 결렬됐냐? 즉 임시 민주정부의 참가 단체 문제를 두고 미국과 소련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한반도 안에 있는 모든 단체를 임시 민주정부의 참가 단체로 하자 이렇게 했던 반면에 소련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를 지지하지 않는 단체까지 참가시킬 수는 없다. 즉 어떤 단체만 포함을 시키자? 지지 단체만 포함을 시키자. 이렇게 갈등이 났던 거죠. 사실 소련이 말하는 지지 단체라고 하면 그렇다면 좌익 세력만을 참가시키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끝내 우리나라 문제가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게 되고 다음 연도에 47년 5월 달에 다시 2차 미소 공의가 다시 개최됐지만 끝내 결렬되게 됩니다. 물론 이 사이에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계속된 갈등 사항이 일어나고 또한 한편에서는 갈등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그런 운동도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이승만 같은 경우는 정업 발언이라 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갖다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남한만의 이렇게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날 때야 그렇다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이렇게 이승만이 주장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언제냐? 1946년 6월 달에 이런 정업 발언이 있었던 반면에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만 싸우고 우리 조금 힘을 합치자. 그래서 어떤 운동이 나냐? 좌우 합작 운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좌우 합작 운동도 46년 7월부터 해서 47년 10월까지 이런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좌우 합작위원회라든지 좌우 합작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좌우 합작 7원칙, 좌우 합작 7원칙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좌익과 우익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려는 이런 움직임도 일어났지만 끝내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고 미국과 소련,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 문제를 갖다가 이제 유엔으로 이관시켜 버리죠. 이 유엔으로 우리나라 문제를 갖다가 이관하게 되고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결정되게 되냐면 그렇다면 너희들 알아서 인구 비례에 의한 너희들끼리 총선거를 갖다가 실시해서 너희들만의 정부를 꾸려라 이런 내용이 1947년 1월 달에 결정이 되었지만 이 결정 내용을 소련과 그리고 북한이 이를 갖다가 거부하게 되었던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 유엔 산하의 기구들이 이 북한 지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다시금 유엔 소총회란 것이 개최되게 됩니다. 유엔 소총회란 것이 개최되게 되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이 뭐냐면 그렇다면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뭘 실시해라? 선거를 실시해라. 이런 내용이 결정된 거죠. 정확한 내용은 위원단이, 즉 유엔 위원단이
집권 가능 지역에서 선거 실시해라. 가능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해라. 이 내용이 결정되었고, 이 말은 다시금 해석을 하자면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실시해라. 이런 내용이 결정이 되었던 거죠. 이를 바탕으로 드디어 남한에서 단독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게 바로 5월 10일 1948년 5월 10일 총선이 개최되게 됩니다. 물론 이처럼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일어나려 하자 이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김구라든지 김규식이 드디어 북한으로 올라가서 김일성을 만나서 무엇을 벌이게 되냐면 남북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언제? 1948년 4월 달에 북한으로 올라가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끝내 우리나라 분단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해서 남북 협상을 갖다가 벌였지만 끝내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개최되게 되었고, 이에 드디어 국회의원이 선출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7월 17일 최초의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죠. 바로 재헌 헌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는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이에 북한에서도 드디어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분단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오늘은 40년대 초반부터 해서 일본이 해방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출문제는 다음 시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을 살펴본 이후에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